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장 변액보험의 2의 첫 번째 시간 변액보험의 역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변액보험 도입 배경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액보험이 도입된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이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 수익률을 반영하면서 자, 요거는 무조건 암기하세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여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변액보험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도입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함정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차 모집제도, 방카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도입이 됐다.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서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액보험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1년 4월에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서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요. 2001년 7월에 변액보험 판매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2002년 1월에 보험업법 개정으로 변액보험 계약이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법률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느 법률에? 보험업법에. 보험상품이니까 보험업법입니다. 근데 변액보험은 투자상품 성격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009년 2월에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요건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에도 영향을 받고요. 규제를 받고요. 자본시장법의 규제도 같이 받는다. 예, 뒤에 나오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입 순서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어떤 시험 문제? 연도는 안 나와요. 잘. 그럼 뭐가 나오느냐? 어떤 변액보험이 제일 먼저 도입이 되었냐? 종신연금 유니버셜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액연금보험이 처음으로 최초로 도입됐다. 이거 틀렸습니다. 뭡니까? 변액 종신이에요.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변액보험이 처음에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수의보험료가 증가를 해왔는데 딱 한 번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가가 폭락했죠. 그래서 수익보험료가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시험 문제에 간혹 우리 계속해서 수익보험료가 증가해왔다, 발전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함정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 도입 배경의 필요성 보겠습니다. 필요성 이제 소비자 측면, 보험회사 측면, 모집 종사자 측면, 국가경제 측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보험 소비자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장 그리고 상품 선택권을 확대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보험회사는 역마진 등 금리 리스크 적정 관리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다 우리가 뭐 확정금리형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리스크를 그나마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변동금리 를 적용하는 상품 이제 이런 것 이제 워낙 이제 보험 상품은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금리의 변동도 되게 많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가 금리 리스크를 다 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으로서도 경영의 안정성 증가라고 하는 필요성에 변액보험이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방카슈랑스 판매 활성에 다 틀린 표현이다 말씀드렸죠. 낮은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 운영으로 보험경의 안정성 증가. 이거 누가 말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는 뭐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집 종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상품이 나오니까 보험시장 확대로 수입 증대. 판매 자격제도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전문성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변액보험을 판매를 하게 되면 수입보험료로 주식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험시장 및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측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씩 설명드린 것은 하나가 다 시험 문제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 규제 보겠습니다. 별표 3개도 모자랍니다. 한 2개 더 추가할게요. 자, 법률상 정의 무조건 얘는 문구 자체를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보험금이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보험계약. 얘는 무조건 시험에 지문으로라도 출제가 된다. 변액보험의 정의는
보험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험업법이 법률적 근거라고 제가 앞서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본시장법 아닙니다. 자, 그래서 법적 규제는 생명보험, 보험의 성격,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이 동시에 적용이 된다. 둘 다 적용을 받는다.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본시장법 적용이 제외가 되는 특례가 인정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보험 상품이니까 자본시장법 적용은 안 받는다. 이런 함정 주의해 주시고요. 생명보험 상품이므로 손해보험회사는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자, 의외로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공제조합에서 손해보험회사 다 안 됩니다. 오로지 어디만?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또 하나 이제 시험 문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특별 계정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 계정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 계정과는 회계 처리, 자산 운용 방법, 자산 평가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규제와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뭐에 따라서? 보험업법에 따라서. 얘도 시험 문제나.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특별 계정을 설정해서 운용해야 된다. 이런 표현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을 이렇게 섞어서 시험 문제 함정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바랍니다. 판매 자격제도 보겠습니다. 판매 자격제도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조금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자, 법적 근거는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서 모든 변액보험을 팔고자 하는 모든 모집 종사자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집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임직원,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몇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경력 등록이라는 게 있었죠. 변액보험은 없습니다. 자격시험 합격자만 모집이 가능하다. 그래서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시험에 합격을 하면 변액보험 판매할 수 있다. 다 틀렸습니다. 임직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자격이 없는 모집 종사자가 만약에 변액보험을 팔았다. 예, 규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변액보험을 무자격자에게 판매하도록 한 보험회사 임직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